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게차에 결박돼 괴롭힘을 당했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쏙쏙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게차에 묶인 채 이 한국인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지만 새로운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의 심경 먼저 듣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쉬는 날에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네,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했던 사업장은 떠났는데 새 근무처를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90일 안에 새 일터를 못 구하면 추방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자는 지금 지난 23일 날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를 갖다 바꿔달라라고 하는 네.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2월 E9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이 소지자가 90일간의 취업을 하지 않으면 체류 목적이 상실돼 가지고 바로 추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것이 예.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이제 근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관련되는 것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이주 노동자를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의지도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 권역을 변경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까? 예, 사실 이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 자체가 고용 허가제 배정을 할 때 행정 편의상 이걸 갖다가 지역 구분으로 나누는 것일 뿐 그게 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 인력 취업 관리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어떤 근로자의 동의라든가 또는 고용센터의 판단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동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딱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한국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논란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노동자를 도우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주 노동자의 사연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당함을 알리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든가 집 장만이라든가 이것 장래 계획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직을 못해서 추방을 당할까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상당히 이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실제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주 노동자의 이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주에게 이직 허가를 받지 못할까봐 인권유린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결혼 자금 때문에 그런 어떤 수모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괴롭힘 가해자는 친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 특수감금, 특수폭행죄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이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해치려고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총기를 3발을 발사했는데 네.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이제 문에 발사를 했는데 거기 같이 있던 외국인 가정 교사가 거기를 이탈하는 상황에서 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 아들만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고 예.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며느리하고 손주 손녀가 이제 있는 그 방까지 가서 문을 열으라고 고함을 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죽음의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살인 미수 혐의까지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범행 대상이 더 많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법적 처벌도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네. 이미 이제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포 도금류 관련법을 위반한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인 미수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면 네. 실제로 이제 가중 요소에 의해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또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범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현재 현행 형법상에서 어떤 것을 위반했는가를 따져서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 경찰은 조 씨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 씨는 생활비가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반면에 유족 측에서는 지원이 중단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라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네. 하는 그 전제하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생활비를 끊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총기 제작을 위한 뭐 세이프 파이프라든가 이것을 온라인에서 이제 사들였다라고 하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여러 가지 어떤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금융 계좌 내역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범인의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여부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그 긴박했던 당시 신고 녹취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고가 접수된 게 밤 9시 31분입니다. 조 씨 며느리가 살려주세요. 남편이 총을 맞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방으로 빨리 들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그리고 또 이어진 통화에서 배를 맞았다. 빨리 좀 와달라. 상당히 지금 다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최초 신고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살펴보니까 10시 43분입니다. 신고 이후에 70분가량이 지나서였거든요. 당시에 이 범행을 한 조 씨는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래서 좀 초기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제가 이제 수정을 드리면 네. 경찰이 도착을 한 것이 오후 10시 43분이 아니고요.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 네. 10시 43분입니다.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받고 9시 41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전에 9시 36분에 경찰 특공대의 투입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고 접수가 지난 뭐 한 1시간 10분이 지난 그때에 경찰 특공대가 들어간 거는 상당히 늦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찰이 이제 추가 피해 우려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기다렸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현장 경찰관을 갖다가 우선 배치해서 범인 도주를 갖다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실제 도주 시각이 그 당시 9시 41분이니까 출동한 시간하고 도주한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총격 피해자인 아들이 1시간 20분가량 총을 맞고 현장에 방치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나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조 씨는 이 생일 잔치를 벌이다가 편의점에 가겠다 이렇게 집을 나선 뒤에 범행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서 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40분이나 걸렸거든요. 차 안에서 잠깐 고민을 했다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고민을 한다. 이거 어떤 심리 상태인가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생일 잔치를 하고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이렇게 그 평상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좀 편의점을 나갔다 오겠다. 사실 편의점 나갔다 오는 것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한 40분 정도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 더운데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양가 감정입니다.
이 자식에 대한 자기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 원망과 또 하나 애정, 죄책감. 네. 부모로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인지적 정당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도덕적 책임 회피를 합리화하는 그 과정상에서 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교수님께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범인의 집에 이 타이머가 설정됐던 폭발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인터넷을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용이한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방 범죄 우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 범인 조씨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기로는 손재주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네. 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걸 보여주고 만들으라 그래도 별로 이렇게 뭐 만들 기술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떤 그 저런 것을 따라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 모방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현재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